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옆집 어르신은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데 나는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안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없는 줄 알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더 답답한 건 그 지원금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챙겨가는 분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관공서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는 지원금. 조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는지도 모른 채 놓치는 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매달 생활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많이 알려질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쉽게 말해 소득이 많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 비해 기준이 꽤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된다, 자식이 직장을 다녀서 안 된다, 예전에 장사를 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선을 긋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독으로 생활하시는 분,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재산도 일정 부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그래서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어르신은 충분히 대상이 되십니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에 쓰라고 제한도 없습니다. 병원비로 쓰셔도 되고 공과금으로 쓰셔도 되고 손주 용돈으로 쓰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생활을 돕기 위한 돈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이 될까 안 될까를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볍게 일하시면서 소득도 얻고 생활 리듬도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 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몇 시간 정도, 주 몇 회 정도의 아주 가벼운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공원 환경 정리, 학교 주변 안전지도, 복지시설 보조, 공공기관 단순 업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매달 일정한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생활비에 분명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돈보다도 사람을 만나고 밖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큰 힘이 된다고 하십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면 몸도 마음도 금세 움츠러드는데 일자리가 그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 역시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자리가 있는지 한 번만 문의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통신비와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이건 해당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휴대전화 요금이 할인됩니다. 매달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쌓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과 겨울처럼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체감이 더 큽니다. 문제는 이 혜택이 있다는 걸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나 공과금 회사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직접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넷째는 장기요양과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씻는 게 힘들어지고 청소가 버거워지고 끼니 챙기는 것도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직은 괜찮다 하고 버티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장기요양 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태에 따라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몸 씻는 걸 도와드리고 집안 정리를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도 도와드립니다.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완전히 누워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섯째는 지자체별 교통비와 문화비 지원입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버스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지역은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곳은 영화 관람료나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줍니다. 문제는 이 혜택들이 전국 공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고 알아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거의 모든 지역에 크고 작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어르신은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해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통신비와 공과금 감면, 장기요양과 돌봄 서비스, 그리고 지역별 교통비와 문화비 지원.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보다 생활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라에서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하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한 달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괜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이라면 꼭 챙겨야 할 숨은 지원금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